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유명해진 창업가라면 퇴사자 관리에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의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등컴퍼니의 강형욱 갑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워낙 많은 미디어에서 강형욱 씨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논란이 지금 잦아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양쪽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창업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회사 측과 그리고 강형욱 씨가 조금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운영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블라인드와 잡코리아 등의 익명 게시글들은 많은 경우에 재직자들보다는 퇴사자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쓰기 마련이죠. 이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도 있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글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블라인드나 잡코리아의 익명으로 게시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좋은 글보다는 나쁜 글, 그리고 부정적인 글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게 마련이고 훨씬 더 파괴적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는 회사나 대표나 임직원들의 평판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후에 인사 채용 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글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을 전부 다 법률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어떤 회사들을 대리를 해서 이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익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라인드와 같은 법인은 미국 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익명 게시판의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그냥 묵혀뒀다가 종결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한 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채용과 그리고 채용 이후에 온보딩 과정에서 쏟는 에너지의 단 10분의 1만큼이라도 퇴사자 관리에, 그리고 퇴사자가 잘 떠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에너지와 노력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실에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별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별이 더 많고요. 그중 일부는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창업자와 팀의 에너지를 크게 갉아먹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퇴사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근로감독관에 불려다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또 불려다니고, 또 본인들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로펌을 사서, 변호사를 사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들이 특정이 되는지 몇 달을 기다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쎄한 직감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예상은 빗나가지만 나쁜 예상은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퇴사자는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감정을 좀 달래주고, 가능하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순간의 감정적 승리감이 나중에 엄청난 에너지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져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퇴사자 약정서를 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사자 약정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죠. 첫 번째,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 그리고 회사의 노하우 등을 철저히 비밀로 준수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다. 네 번째, 블라인드와 잡플래닛을 포함한 익명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밝히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업무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퇴사 약정서는 기본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나는 끝까지 적지 않겠다, 서명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걸 강제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좋은 분위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두면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물론 이 퇴사 약정서를 그렇게 서로 막 기싸움을 하지 않고 받으려면 퇴사 과정에서 퇴사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하고, 그죠? 감정적으로도 케어를 해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어느 정도 퇴직 위로금 쪽으로 또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좀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퇴사 약정서를 받아두신다면, 나중에 이게 꼭 문제가 되고 나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심리적으로도 퇴사 약정서를 받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영욱 사건이 사실관계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서로 간의 주장이 공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확답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한 개는 명확하죠. 강영욱 씨가 운영했던 회사에서 복수의 임직원들이 강영욱 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퇴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유명해진 창업가라면 퇴사자 관리에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는 그 단순한 행위에 비해서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진 창업가가 그 이후에 받을 어떤 심리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데미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퇴사자 관리는 인사관리 전반적인 측면과 더불어 채용과 온보딩,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 어떤 복지 서비스, 그리고 근로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과 더불어 마지막에 서로가 헤어질 때도 퇴사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저는 한번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강영욱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인사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율보원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